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시민의 뜻을 받들겠다 해서 우리 또 시민사회 쪽에서 대표성이 뭔 이런 이야기가 있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시를 관장해 나가기 위한 이제 협치기구를 만들게 되고 다양한 시민사회의 모든 분들을 좀 모실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뜻으로 우리 정세일도 공동위원장님 와서 함께 하고 계시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기탄 없는 의견이 좀 나눠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에게 어떻게 다가가고 봉사할 거냐 하는 그 측면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대안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도 당선자께서 가진 정치 철학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사람 사는 세상이고 사람이 먼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을 중심에 두고 시정을 하시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법은 누차 얘기했다시피 협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협치는 단순한 말의 개념이 아니고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실현하는데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데 저도 주력을 다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그런 방면에서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우리의 재정 추계를 가지고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이번에 박남춘 당선인도 칠 때 물론 이것도 논쟁이 되긴 했습니다만 이걸 가지고 저희가 선거를 치른 건 아니기 때문에 재정협제 문제로 모든 시정의 방향을 맞추면 안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그 원내하고 일부 경영진하고 토론했습니다만 정부 정책 기조도 IMF에서 그렇게 권고를 했고 소득주도 성장과 포용 성장을 위해서는 재정 확대 정책을 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중앙은행은 재정 확대될 가능성이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이용해서 할 것인가를 해야지 재정 건전성과 어떻게 하면 줄여서 일을 안 할 것인가 이런 것만 가지고 기조를 하는 건 맞지 않다는 걸 이렇게 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지금 실질적인 빚이 얼마고 또 어느 정도 갚을 여력이 있고 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얘기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오늘은 그냥 협의 시작입니다. 그죠? 협의의 시작이고 지금 우리 위원들께서 말씀하셨던 또 이 의견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기간 동안에 충분히 좀 서로가 의논하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겠고요. 저는 몇 가지 한번 저도 그 의문을 갖고 있는 거 이제 현재 위원회에 관한 문제, 그 시에 지금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이제 법정으로 이제 불가피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그 시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위원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위원회들이 과연 어떠한 실질적 역할과 기능을 하느냐. 만약 자문기구의 성격이 있다면 진짜 자문을 해서 결정한 사례들이 뭐가 있느냐. 해양박물관을 그럼 유치했을 때 유치한 과정 속에서 자문을 했고 또 그걸 어떻게 설치하고 하는지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그러니까 제가 그냥 예를 드는 거예요. 하여튼 구체적 그 운영 지금 실적과 그 사례들 한번 쭉 있으시면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것이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실 때 어떠한 영향을 받고 있느냐 그 위원회로부터 이런 좀 한번 좀 총체적 그 이야기를 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이 과정 속에서 우리 공직자들도 물론 다 위원회에 참여를 이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실질적인 논의도 일어나고 거기에서 모든 쟁점이 정리가 되고 결정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체제, 진짜 협치를 할 수 있는 그런 꿈을 꾸기 때문에 기존의 위원회와 또 뭐 충돌되거나 이럴 소지가 있을 수가 있을 거라서 제가 한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좀 짚어보고 싶어서 부탁을 좀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 통계, 과연 우리 공직자들이 일을 하실 때에 예를 들면 청년 정책이라는 걸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실상이 다녀보면 청년들은 다 아프다고 그래요. 뜻대로 되는 것도 없고 뭐 했던 일들 뭐 이렇게 하면 누구도 들어주지 않고 가서 이야기해도 채택도 안 해주고 막 이런 얘기들을 선거운동 과정에 너무 많이 제가 들었어요. 들었다면 과연 청년 정책이 어떠한 통계적 기반 하에서 지금 되고 있는가? 우리 인천 시정수 쪽에서 제가 이 예를 청년 정책을 들었지만 전체적으로 이 일을 할 때 우리 과연 우리 인천시는 지금 빅데이터가 어디까지 좀 다 마련이 돼 있고 그건 지금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그 일에 관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해치지 않는 차원에서는 저는 깨알 같은 통계의 뒷받침이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최근에 들은 얘기로는 뭐 그렇지 않은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어요. 과연 그러면 그걸 또 지금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통계에 관해서 인천시 내에서 또 아니면 또 시가 하지 못하는 기능이니까 뭐 인천 대학에 맡겨서라든지 뭐 그럼 또 그런 정기적인 그럼 어느 분야에 관해서 어떻게 성과를 판단하고 있는지에 대한 통계 인프라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궁금증이 좀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현재의 그 현주소가 어떤 건지를 좀 한번 좀 여쭤보고 싶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런 데 대해서 하려고 했는데 사실 이런 게 여의치 않아서 장애 요인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앞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든지 인천대학교하고라든지 저는 인천에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통계 문제가. 그리고 그 통계로 뒷받침하지 않는 정책은 사실은 그 행정 공급자의 자랑으로 그칠 소지가 너무 많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관해서는 한번 이번 기관을 통해서 한번 점검해보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그런 것들을 해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저는 시민들께 반응하지 않는 시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맨날 사업이나 벌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잘했다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가장 작은 거지만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아파하는 이야기를 어떻게 듣고 있는가 지금 인천시는 어떻게 듣고 있고 그 한 사람의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지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저는 이거는 한번 지금 단계에서 좀 짚어볼 필요가 있다. 온 오프라인 상으로 그러니까 온라인 상으로라도 뭐 SNS 상에서 뭐 페이스북이 됐든 뭐가 됐든 그런 누군가에 의해서 그런 문제들이 그 적출이 되고 그게 또 해당 부서에 어떻게 전달이 되고 그 사후 관리는 어떻게 돼가고 있고 아니면 없다면 왜 그런 만들지 않았는지 약간 종합적인 그런 사이트나 이런 것이 있으면 좋겠다. 하나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한 사람의 얘기 엉뚱당도 않은 소리들에도 그리고 이게 또 오프라인 쪽에서는 그럼 어느 기구가 지금까지 이런 거를 팔로우를 해가고 실제로 아니면 안 된다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종결을 하고 있는가 이런 데 대한 좀 진단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저는 행정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겉으로 예산을 얼마 넣었다 이거보다 실제로 시민들이 아파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리고 그게 엉떠당떠 하는 소리라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조차 안 하고 그냥 한 사람의 얘기니까 흘러가고 이건 아닌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런 체계를 꼭 갖추고 싶어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현주소가 과연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가. 네. 그거는 구청의 일이라서 구청에 맡기고 있는가. 그러면 구청에 관해서는 그럼 구청 단위의 일에 관해서는 시단에서는 어떻게 점검하고 있는가까지 한번 이런 것에 토대를 두고 일을 하지 않으면 저는 굉장히 우리만의 잔치일 수 있지 않느냐 시정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해보고 그런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한번 제가 지금까지는 그런 얘기를 누구로부터 이렇게 체계적으로 듣지 못했어요. 네,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살아가 보면 경기도